여기서 늙지 않는 분 계시나요?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렌즈를 넣어야 된다고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나는 렌즈를 넣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파랑산과의 송성입니다. 백내장은 노랗고 하얗게 변해가지고 혼탁해지는 질환입니다. 백내장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불투명하게 노랗게 하얗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먼저 당연히 시력이 떨어집니다. 시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안개 낀 것처럼 뿌옇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겹쳐 보이고 햇빛이 있는 환경이 됐을 때 눈이 많이 부셔요. 나중에 안경을 써도 안 보이는 상태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클로든 모네의 화풍 변화를 보면 이 백내장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보는 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나타내 주는데요. 이 모네가 말년에 백내장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거의 윤곽이 없어지고 그 노랗고 빨간색만 주로 사용하는 그림이 나타나게 되죠. 예술적 감성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백내장을 앓아가지고 점점 이렇게 화풍이 변했습니다. 백내장 원인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노화입니다. 노화. 당뇨나 어떤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많이 드셔도 속도가 빨라지기도 하고요. 다쳐도 좀 빨리 오고 자외선을 많이 쐰다거나 해도 빨리 옵니다만은 근본 원인은 노화이기 때문에 여기서 늙지 않는 분 계시나요? 그래서 모두가 다 저를 포함해서 백내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럼 백내장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안과 질환 중에 그 가장 진단이 쉬운 게 백내장입니다. 이 눈동자를 키운 다음에 그냥 우리 기본적으로 그 안과 가보셨으면 아실 텐데 그 진단하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기만 해서 투명하지 않고 혼탁하구나 그런 백내장이 있다라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초기 치료는 약물입니다. 이 약물을 씀으로써 진행 속도를 조금 늦추고 진행을 조금 늦춘다고 되어 있는데 완전히 억제하지는 못하고 이미 생겨버리는 백내장을 투명하게 되돌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약물은 효과가 아주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물이 효과가 없으니까 근본적인 치료는 이제 심해지면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백내장이 있으면 무조건 수술을 하느냐? 이 수술은 그 의사마다 그 기준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수술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 당연히 백내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백내장이 있기만 한 게 아니고 이 백내장으로 인한 시력 저하가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백내장이 있고 시력이 떨어져 있으면 환자분께 여쭤봅니다. 불편하세요? 네, 침침하고 불편합니다. 그렇게 하면 수술을 하는 거고 아니요, 아직은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럼 좀 더 있다가 수술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만약에 이제 환자분께서 불편하시다고 해서 수술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시면 이제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 기본 검사를 다 하게 됩니다. 백내장이 있어서 시력이 떨어져 있지만 백내장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60대 이상의 고령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혹시 다른 병이 있지는 않은지 시력이 떨어졌는데 당연히 백내장 때문에 떨어졌겠지 하고 다른 병을 방치해버리면 연세 드시다 보면 황반면성이나 목내장 같은 위험한 병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나중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이 다른 병은 없고 단지 백내장만 있어서 시력이 떨어져 있다는 걸 확실히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병이 없이 이분이 백내장만 있구나라고 확진이 되면 이제 수술 준비 단계에 들어갑니다. 먼저 첫째로 인공수정체를 무엇을 쓸지를 상담을 합니다.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렌즈를 넣어야 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아니면 나는 렌즈를 넣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혹시 렌즈를 넣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다 렌즈를 넣어야 된다고 알고 계시네요. 제가 가끔 렌즈를 이제 넣어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면 나는 렌즈를 안 넣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니 렌즈를 안 넣는 수술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 친구가 렌즈 안 넣었다. 나도 안 넣게 해주라. 그래서 막 제가 아니 그런 거 없다 그러면 나를 친구 데려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서
여기 이렇게 렌즈 있지 않냐 보여드리면 의사가 나 몰래 넣어버렸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정체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죠? 렌즈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렌즈를 없애버리기만 하면 투명해지긴 하겠지만 안 보여요. 그래서 렌즈를 어떤 렌즈를 할지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수술을 하실 수 있는 전신 상태인지 위험한 약물을 드시는 건 없는지를 평가를 해서 약물 조절을 가능하면 합니다만은 백내장 수술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아주 간단한 수술이라 특별히 어떤 약을 드신다고 해서 못하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그냥 수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눈에 다른 질환이 없는지 보는 장비들, 그 렌즈를 몇 도짜리를 넣는지 계산하는 장비들, 이 장비들이 어디 게 제일 좋을까요? 여기 써진 장비들이 제일 좋은 장비예요. 제일 비싸고 정확해요. 이 장비들을 다 갖고 있는 병원은 굉장히 드뭅니다. 자, 백내장 수술을 하려면 두 가지 중요한 장비가 꼭 있어야 됩니다. 먼저 확대해서 정확히 볼 수 있는 현미경이에요. 정확히 보여야 정확히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대했더니 흐려지고 그러면 이제 수술할 때 문차가 생길 수가 있겠죠. 저희는 이게 다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그 다음 이제 자극을 정확히 봤으면 그 수정체를 깨끗이 없애줘야겠죠. 그래서 초음파는 강력하면서도 주변 조직에 손상이 없는 안전한 장비를 써야 하는데 수술을 하다가 당연히 기기니까 아무리 좋아도 멈출 수가 있잖아요. 수술하다 멈춰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백내장 수술을 할 수 있는 아이폰 기기가 5대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다 멈춰도 바꾸면 돼요. 옆쪽에 아주 작은 절개창을 하나 뚫고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 이제 주 절개창, 여기를 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여기 절개창을 뚫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눈을 안구를 공이라고 봤을 때 갑자기 찌그러지면 안 되니까 안쪽에 이 젤리 같은 물질을 채워둡니다. 이 젤리를 채워두고 여기 보시면 앞쪽 껍질을 동그랗게 잘라내는 그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이게 배가서 좀 덜 보이긴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딱딱한 알맹이를 다 없앴고 이제 여기 남은 물렁한 알맹이 요걸 다른 기계를 넣어가지고 물렁한 알맹이를 없앱니다. 빨아들여서 없애고 껍질에 붙어있는 좀 찌꺼기들, 아까 물렁한 알맹이 찌꺼기들 좀 빨아서 또 없애서 껍질을 깨끗하게 해놓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인공수정체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백내장 수술이 어렵지 않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수술에 대해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수술은 저렇게 짧게 끝나고 통증은 없고요. 수술하면 시력이 그래서 이렇게 뿌옇게 일단 백내장이 마지막 아까 그 영상의 첫 장면 마지막 장면 캡처였었거든요. 인공수정체를 넣어가지고 깨끗해졌어. 자, 그러면 이제 모두 궁금해하시는 인공수정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수정체는 기억하실 때 세 가지, 더하기 한 가지, 세 가지 더하기 한 가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 세 가지 중에 인공수정체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초점 렌즈입니다. 우리 시력은 원거리, 중간거리, 가까운 거리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원거리, 먼거리, 중간거리, 큰거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단초점 렌즈는 초점이 말 그대로 단초점이에요. 단초점이다 보니까 이 셋 중에 하나를 커버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리에 맞춰두면 가까이는 돋보기를 쓰셔야 되고 가까이가 잘 보이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가까이가 잘 보이면 멀리는 얇은 안경을 끼셔야 돼요. 나는 안경을 쓰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없다. 그러면 이 렌즈가 가장 좋아요. 요즘 많이 이렇게 시장에 성장하고 있는 중간거리 렌즈인데 정확한 명칭은 초점 심도 확장형 렌즈 EDOF 렌즈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원거리, 중간거리, 근거리 중에 두 개를 커버해요. 그래서 원거리, 중간거리를 커버하게 해놓으면 가까운 거리는 아주 작은 글씨는 돋보기를 쓰시면 되는데 그래도 일반 단초점 렌즈보다는 가까이가 좀 잘 보이기 때문에 핸드폰 정도는 그 돋보기 안 쓰셔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주 작은 글씨는 돋보기 쓰셔야 되지만요. 마지막으로 다초점 렌즈. 다초점 렌즈는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를 전부 다 커버합니다. 그래서 안경을 안 쓰고 생활을 하실 수 있는데 대신 비용이 비싸고 초창기에 나온 다초점 렌즈에 비해서는 멀리 볼 때 빛 번짐이 정말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단초점 렌즈보다는 좀 더 번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한테 설명드릴 때는 단초점 렌즈는 멀리가 100점, 가까이면 10점, 중간거리 렌즈는 멀리가 100점, 가까이가 30점. 다초점 렌즈는 가까이가 60, 70점이 나옵니다. 대신 멀리가 100점이 아니에요. 멀리가 90점. 이 세 가지 렌즈는 모든 분한테 해당이 되는 렌즈고요. 마지막으로 토릭 렌즈인데 이 토릭 렌즈는 난시가 있는 분한테만 해당이 되는 렌즈입니다. 난시가 있는 분한테만 난시를 없애기 위해서 쓰는 렌즈인데 난시가 뭐냐면 우리 눈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가로 도수하고 세로 도수가 똑같아야 되는데 러브용처럼 가로 도수, 세로 도수가 같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이 축을 렌즈도 서로 다르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상쇄시켜줘요. 눈만 넣었을 때. 그래서 이 토릭 렌즈는 이렇게 축이 있어요. 이 축을 환자의 난시 축하고 정확히 일치시켜줘야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수술을 할 때 이 난시축을 환자분 눈의 바늘로 표시를 했는데 이제 그게 환자 자세에 따라서 이게 반듯해지지가 않을 수가 있어서 오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환자 눈 위에 이렇게 자동으로 마커가 뜨게 하는 참 첨단 장비가 있습니다. 칼리스토. 이 수술 영상도 잠깐 이건 금방 끝납니다. 그 백내장 넣은 그 렌즈 넣는 것까지는 이미 이제 했고요. 이제 렌즈 위치를 맞출 때 환자 눈 위에 이 축에 맞춰라, 이 살의 평형에 맞춰라 가지고 제시를 해줘야 돼요. 수술 끝나고 나서 지금 이 렌즈에 이렇게 축이 있죠. 이 선을 이 파란색에 맞춰주고 평행하게 하다 보면 물이 좀 빠져버리니까 물 좀 채워주고 또 다시 살짝 맞춰주고 그래서 이렇게 평행하게 지금 이 칸에 딱 죽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면 난시가 해결이 됩니다. 이 장비도 있는 병원이 얼마 안 돼요. 나는 어떤 렌즈를 선택할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경 쓰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없으시면 단초점 렌즈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작은 글씨는 돋보기를 쓰더라도 핸드폰 정도는 돋보기 안 쓰고 보고 싶다. 그러면 중간 정도 렌즈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모든 책을 돋보기 안 쓰고 보고 싶다고 하면 단초점 렌즈를 하시면 되고 나는 난시가 있다. 근데 난시 안경을 쓰시면 돼요. 근데 난시 안경을 안 쓰고 싶다. 그러면 토릭 렌즈를 해서 난시를 없애면 되는데 이 토릭 렌즈는 단초점, 중간거리, 단초점 모든 렌즈에 토릭 렌즈가 있어요. 그래서 난시가 있는 분한테는 선택사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수술을 잘 했으니까 끝일까요? 수술 후 관리를 잘 하셔야 최종 결과가 좋습니다. 수술한 날 안대를 붙이고 다음날 하루만 안대를 하고 있다가 다음날 안대를 뺍니다. 환자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한테 강조드리는 세 가지. 안약을 잘 놓으셔야 되고 절대 비비거나 만지시면 안 되고 땀이나 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걸 항상 말씀드려요. 자, 수술하고 병원을 자주 오면 자주 오시지 않습니다. 수술한 다음날 오시고요. 한 3일에서 7일째 또 한 번 오시고 그 다음에 3주, 2, 3주 때 한 번 오시고 마지막에 1개월째 오셔서 안경을 이제 도수를 바꿔야 된다면 안경을 그때 최종적으로 맞추고 끝나게 됩니다. 대신 이 기간 안쪽이라도 괜찮다가 갑자기 어제부터 너무 아프다. 잘 보였는데 갑자기 안 보이게 된다. 아니면 너무 충혈이 되고 눈곱이 엄청 낀다. 가운데는 보이는데 가장자리가 가려져 보인다. 이러면 이 수술 후 감염이 왔다는 소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바로 오셔야 돼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아주 드물게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다 살펴봤고요. 네, 환자분들께서 자주 묻는 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백내장 수술 꼭 해야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그 수술하고 세 가지 조건. 그 시력이 백내장이 있고, 그 다음 시력이 떨어져 있고, 환자분이 불편하다고 해서
자, 이제 수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했는데 나 너무 무서워가지고 좀만 더 있다 하고 싶다, 좀 더 있으면 안 되냐, 당연히 조금 더 있으셔도 됩니다. 기다리셔도 돼요. 대신 너무 오래 묵혀버리면 이렇게 전체가 하얗게 변하는 과수병 문항이 생겨가지고, 아까 보신 대로 병량 수술이 10분 안에 끝나는 아주 간단한 수술인데 아주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병량 수술하실 때가 됐는데 좀 미루고 싶으시면 미뤄도 되는데 1년 안에는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수술하면 안경 안 써도 되느냐? 안경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멀리를 기준으로 안경을 쓰는 그 시력 이상은 3가지예요. 원시, 근시, 난시. 멀리가 안경을 안 쓰고 싶다고 하셨을 때 그분이 원시가 있다거나 근시가 있다거나 한다면 그거는 없애드릴 수 있어요. 안경을 안 쓰게. 멀리만 기준으로. 대신 난시는 일반 백내장 수술은 없앨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난시 교정용 토릭 렌즈를 써줘야 안경을 안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안경 안 쓰려고 수술했는데 괜히 수술했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간혹 계세요. 저는 안경을 쓰고 있는데 저는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저도 더 쓰면 좀 덜 보이는데 쓰고 잘 보이기 때문에 정상입니다. 백내장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경을 써도 안 보여요. 일반 백내장에서 안경을 쓰시게 했을 때 그때부터는 안경을 써도 안 보이시던 분이 안경을 쓰면 보입니다. 그게 일반 백내장 수술이에요. 안경을 안 쓰게 하는 특수 백내장 말고 일반 백내장 수술을 했을 때는 안경을 난시가 있다면 그런다면 안경을 써야 한다. 양쪽 눈을 동시에 하나요? 동시에 하지 않습니다. 제일 빨리 하는 게 하루 차이입니다. 오늘 했으면 다음 주 눈은 내일. 왜냐면 하루는 안대를 붙여야 하기 때문에 양눈을 다 가리는 것도 위험하고, 그 다음에 한쪽 눈이 다음날 안대 떼고 염증 없이 괜찮은지를 확인이 돼야 반대쪽. 백내장이 수술하고 다시 생길 수 있나요? 수정체를 제거해버렸으니까 다시 생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후발 백내장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후발 백내장이 뭐냐? 백내장 수술하면 모든 사람이 후발 백내장이 생깁니다. 껍질 안에 인공수정체를 넣어놓는다고 하는데 그 껍질이 뿌얘지는 병이 후발 백내장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2년 이후에 수술하고 발생을 하는데 뭐 당뇨가 있으시다거나 특정 약물을 드신다거나 조금 빨리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야가 흐려지고 안개낀 것 같이 다시 백내장 있었을 때처럼 보이게 되는데 또 수술하는 건 아니고 간단한 레이저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자, 백내장 수술비는 보험이 적용이 되나요? 단초점 렌즈, 일반 렌즈는 보험이 됩니다. 중간거리 렌즈부터는 중간거리 렌즈, 단초점 렌즈는 직접 이제 환자분께서 비용을 지불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왜 시력이 안 좋나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으시고 다른 데 수술하고 오신 분도 있고 뭐 제 환자도 가끔 계시는데 수술이 확실히 이상이 없다면 다른 질환이 혹시 있느냐는 꼭 검사를 해줘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내장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고령이시기 때문에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검사해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해줘야 시력이 다시 해결이 됩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왜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도 여전히 눈곱이 끼고 눈이 빡빡하고 충혈이 되고 또 바람 쐬면 눈물 나고 왜 이러나요? 백내장 수술 했는데. 아까 제가 백내장 했을 때 증상이 뭐라고 그랬죠? 시력이 떨어지고 안개 끼는 같이 침침하고 겹쳐 보이고 말씀드렸죠? 아까 그 백내장 증상에 눈물이 있었나요? 눈곱이 있었나요? 없어요. 백내장은 이걸 좋아지게 하는 수술이에요. 이거는 눈 연세가 드시다 보면 겉에 눈물이 순환을 하면서 청소가 잘 돼야 되는데 그 기능이 떨어지면서 눈곱이 한 번씩 끼고 또 눈곱 끼고 이렇게 찌꺼기 끼다 보면 염증 올라오니까 충혈되고 아프고 또 침침해지고 그 청소 기능이 문제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한다고 왜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 청소 문제는 몸 컨디션을 엄청 많이 봐요. 여기 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잠 잘 자고 핸드폰 컴퓨터도 많이 안 보고 푹 쉬었을 때는 잘 보이다가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뭐 오래 보면 또 안 보이다가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충혈됐다 안 충혈. 그거는 백내장 수술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나는 뻑뻑해서 수술했는데 하나도 좋아지네. 뻑뻑하신 분은 백내장이 아니었어요. 백내장병이 아니었어요. 수술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그냥 백내장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질환을 정확히 알고 이 확실히 백내장 때문에 불편한지를 검사를 잘 해서 백내장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면서요. 백내장은 모든 사람한테 노화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고 간단한 수술을 아까 보셨지만 원치가 됩니다. 또 요새는 수정체가 인공 수정체가 좋아져가지고 노안까지도 해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주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으셔서 좋은 시
안정적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